선생님 초등학교 때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그때 그 습관을 잡아주지 않았던 게 너무나 후회돼요. 안녕하세요. 세일이공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진짜 공부하는 힘을 키워주는 김성윤 TV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지요. 저는 습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도 쉬지 않고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된통 고생을 했어요. 막 열이 거의 40도 가까이 올라가지고 엄청 힘들었고 코로나 격리 해제하고 한 열흘 정도 많이 아팠어요. 후유증도 했던 편이었는데 그런 와중에 학교가 개학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 개학해서 학교 잘 다니고 있나요? 지금 계약하고 불과 한 2, 3일밖에 안 됐어요. 저희는 계약이 조금 늦은 편이었는데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대부분이 계약을 맞았거나 또는 일주일 이상 지났을 거예요. 오늘 우리 학교 보건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보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학기가 시작되고 아이들이 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간다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교사들 눈에는 그 차분하지 않고 굉장히 어수선한 느낌으로 한 2주 이상 시간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이 2주 동안 여러분께서 꼭 지도해 주셔야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인스타에서도 이제 카드 뉴스로도 올려드렸는데 유튜브에서도 영상으로 꼭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지금 학기 초에 이 학습 태도를 빨리 잡아주지 않으면 아이가 적응해서 또 학기 시작하고 공부하고는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정도는 꼭 이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학기 네, 이것만은 꼭 네, 네,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하나씩 챙기셨다가 네, 꼼꼼하게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이런 부분 지도하셔야 아이가 학교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고 기분 좋게 공부도 할 수 있거든요.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 초등학생의 공부는 이렇게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 그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챙겨보세요. 제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찬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입니다. 이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네, 기본이 되는 그런 생활 습관이에요. 하지만 이 기본이 되고 정말 별것 아닌 이 부분을 놓치신다면 아이는 적응이 그만큼 힘들어지고 학교 생활에 빨리 다시 돌아오는 게 어려워집니다. 참 소하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늦게 자가지고 네, 잠자는 시간이 짧은 아이들은요. 새학기 때 유난히 졸려합니다. 이렇게 눈을 비비거나 또는 심지어는 수업 시간에 조는 아이들도 있어요. 초등학생이라고 되게 낮에 쌩쌩하고 그럴 것 같지만 밤에 잘 안 자고 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곤해해요. 그래서 새학기 때 적어도 2주 정도는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늦잠 자는 버릇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일어나는 시각을 기록을 해서 월요일 날은 7시 40분에 일어났고 화요일 날은 7시 30분에 일어났고 수요일 날은 7시 뭐 45분에 이렇게 누가 기록을 하다 보면 아이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어떤 패턴으로 자고 일어나는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아이가 새학기 적응하는 큰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교과서도 바뀌었고 교육과정도 새로 시작이 되지요. 교육과정이 새로 시작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교과서도 바뀌고 아이들이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 새로운 교육과정을 들어가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준비물을 다시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기 초에는 준비물을 하나씩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챙겨준다는 것을 가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이의 책가방에 부모님이 직접 물건을 챙겨서 넣어주는 거죠. 내일 준비물이 색연필하고 크레파스니까 여기 색연필, 크레파스 하나하나.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아이들에게 내일까지 준비하기로 했던 것이 무엇이었지? 라고 물어보시고 아이 입으로 뭐뭐뭐를 선생님이 가지고 오라고 했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 그래? 그럼 다 준비했니?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아이가 인지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나서서 다 챙겨준다던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인물을 챙기는 습관을 들일 수가 없어요. 학기 초에는 그래서 한 번씩 물어보세요. 내일까지 준비해 오라고 한 거 없니? 라고 물어보시고, 그러면 다 챙겼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아이 입으로 한 번씩 더 되뇌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방법이죠. 세 번째는 준비물에서 이어서 연장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과제와 수행평가 관련해서 내용들을 아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내용을 배우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배울 것인지 과제를 해가면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빨리 배게 해주시는 거죠. 새학기 초에 지도를 해주셔야 학습에 관련된 패턴으로 빨리 돌아가요. 여름 방학 때는 아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지잖아요. 학교로 다시 복귀를 했을 때는 생활 습관을 타이트하게 잡아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준비물도 아이 스스로 챙겨보게 하시고 과제도 꼼꼼하게 할 지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신다면 공책을 쓰는 것이 좋아요. 제가 다양한 나라에서 수업들을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귀로 듣고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아요. 선생님 설명하고 공책 정리하고 공책 정리하고 이것이 일상적이고 아주 자연스러워요. 저는 아이들이 수업에 더 잘 집중하고 공부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으로 쓰는 버릇을 들이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사가 공책 정리를 지도를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적어도 오늘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1교시 시간에 중요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를 간단하게 써보게 하는 거죠. 중요 단어 3-4개씩만 써와도 아이가 수업에 집중하는 태도가 훨씬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학기 초반에는 아이가 부모님께서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겠죠. 오늘 수학 시간에는 어떤 내용 배웠니? 근데 사회 시간에 뭐 어려운 건 없었어? 학교에서 별일 없었어?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과학 시간에 뭐 했어? 어떤 실험했니? 준비물은 뭐였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아이가 공부했던 내용을 되새기는데 훨씬 더 수월하겠죠.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사실은 수학이에요. 수학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학기가 시작되고 어떤 학년이든 참 흥미롭게도 대부분 수나 연산에 대해서 수학의 기본은 사실 수잖아요. 이 수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이것을 가지고 사칙 연산을 해 나가는 과정에 기타 다른 것들 영역을 하나씩 쌓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기 초에는 꼭 수와 연산을 함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고요. 한 2주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선생님한테 가볍게 안부 인사도 드리고 문자도 한번 보내보세요. 선생님 2주 정도 지났는데 이 새학기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있나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에 잘 집중하는지 선생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물어보시면 선생님이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교사에게는 교사 언어 스타일이 있거든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새학기 잘 적응하고 있고요. 또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는 편입니다. 조금 산만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런 식의 대답을 해줄 거예요. 선생님 기준에 다른 아이들이랑 비교했을 때 뭐뭐 하는 편입니다 같은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선생님이 잘하고 있는 편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조금 마음 놓고 우리 아이가 새 학기에 빨리 적응했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 엄마입니다. 우리 지수가 새 학기 접어들어서 벌써 2, 3주나 지났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문자 드립니다. 선생님, 지수가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선생님 말씀도 귀 기울여 잘 듣는 편인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부드럽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또 부드럽게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만약 아이가 아직 적응도 잘 못하고 있고 과제나 준비물도 잘 못하고 있다면 이 부분 부모님께서 빨리 잡아주시는 것이 아이가 훨씬 편해지는 거니까 이런 부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죠. 초등 공부라는 것은 굉장히 사소하고 작아요. 근데 이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요. 중고등학교 올라가신 학부모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선생님 초등학교 때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그때 그 습관을 잡아주지 않았던 게 너무나 후회돼요라는 말을 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이렇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소한 차이를 눈여겨봐 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정말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 마음 편하게 기쁘게 지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니까요. 관련해서 제가 간단한 양식도 만들어서 이메일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놓고 체크리스트로 활용해 보시면 정말 좋겠죠.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들
또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이메일로 네, 양식도 가정에서 활용하실 수 있게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